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이 오늘부터 된 겁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죠. 전월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살펴보면요.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까지는 2년 계약이 기본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세입자에게 추가로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한 달 전까지 통보할 수 있는 건 올해 12월 10일 전까지고요.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라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므로 최소 2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은 11월 1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과 똑같이 10월 11일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 번 계약을 연장해온 세입자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렇게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 따라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5%보다 낮게 상승폭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 들어가냐 이런 반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정말 집주인에게 불리한 제도인지 그리고 집주인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직계 좀비속, 즉 집주인의 부모나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 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처럼 실거주 목적을 포함해 개정된 주임법에서 보장되는 집주인의 권리는 총 9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임차인이 2회 연속 월세를 밀렸다거나 허위 신분으로 계약을 했다거나 혹은 주택의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사비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임차한 주택이 멸실됐거나 철거 및 재건축 등 주택 보수가 필요한 때도 주택점유권을 집주인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지적되는 게 이제 전세가 월세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세부담이 강화되니까 그 부분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월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번 법 개정에 부작용 예방하기 위한 내용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입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법이 즉시 시행된 만큼 전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전환하기 힘듭니다. 개정된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수용한다면 월세로 전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증액 상한선이 있는데요. 주임법의 법정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월세 금액은 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 더 낮은 것을 정해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월세로 전환되는 2억 원의 4%인 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67만 원이 월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로 전환하는데 제동도 걸 수 있는 법안도 마련이 돼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전세가 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까지 늘어나는 데다가 인상률도 묶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저금리 기조의 세부담 강화 등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미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사려는 비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제도가 사라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려면 현재 차입금 명목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당장 돌려줘야 되는데요. 수억에 해당하는 만큼 마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한다면 이자 비용이 추가로 생깁니다.
은행 대출 없이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구조가 쉽게 무너지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전세가 사라질 거라고 보는 시각은 현재 집주인들이 전세 제도로 얻는 혜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종료되는 4년 뒤에 전세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집주인은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전세 제도가 없어지려면 무이자 성격으로 조달받는 전세 보증금에도 금융 부담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다달이 돈을 내는 것보다 전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비 빚 부담이 덜 들어가므로 전세를 선호하는 건데요. 이렇듯 현 상태로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속전속결로 오늘부터 당장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